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문제풀 1주차 수업인데 문제 좀 풀어보니까 어때요? 잘 써져 안 써져요? 외운 거하고 좀 많이 틀리죠? 외운 거하고 이제 이해한 내용하고 이거를 뭐 이제 가로놓기나 그다음에 문장으로 진술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하고 암기한 것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1차 시험은 그다음에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거고, 2차는 음성 언어로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해하고 암기한 거를 그다음에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문제 유형이 그다음에 가로놓기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설명하시오라는 거라든지 세 번째는 그다음에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이제 수정하는 형태. 여기 이제 그다음에 문장으로 진술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단어를 가로놓기 하는 문제. 단어를 가로놓기 하는 거나 문장을 진술하는 거. 그다음에 뭐 수정하라는 것도 뭐 문자 진술 형태니까 거의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문자 출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뭐 정확한 정답을 요구하는 거는 이건 이제 단어를 가로놓게 하는 건 이건 정확한 정답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부분 점수가 좀 허용되기 좀 어렵고. 그런데 문장으로 진술하는 거는 부분 점수가 충분히 허용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장으로 진술하는 것보다는 단어를 가로놓기 하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1주차에서 나눠줬던 그 프린트 중에서, 문제 중에서, 뭐, 총론 창체 통합 교과는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없는데, 뭐, 새롭게 제시가 되는 게, 새롭게, 2015에서 2009와 다르게 제시하는 게, 일반화된 지식을 그다음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내용 체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통합교과 문제의 10페이지에 통합교과 문제 10페이지에 8번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10페이지에 8번 같이 일반화된 지식을 쓰라는 게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는 일반화된 지식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9하고 2015에서 지금 통합교과를 2015가 시험범위니까 이런 것을 쓰는데 이거는 국가 수준에 있는 걸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내용 체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유나 뭐 과학 이렇게 문장으로 진술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 이유를 진술하라는 거하고 이 문제 유형하고 지금 뭐 일반인 지식 쓰라는 문제 유형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핵심적인 용어가 들어가면 점수가 인정이 되는데, 지금 같은 8번 같은 경우는, 이런 같은 경우는 일반 지식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과의 평가에서도, 그다음에 지식에 대한 것을 물어봤던 게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일반화된 지식을 얘기했을 때, 지식의 종류가 사실적, 개념적, 일반화된 지식을 얘기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이 일반화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화된 지식을 써야 할 때 기억 같은 걸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내가 생활하는 동네에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쓰느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잘 안 써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한 거고, 외웠던 거를 이해 기능하고 그다음에 표현 기능이 그다음에 이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내가 외운 거를 그다음에 쓰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자동적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복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반복 연습과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해야지 이 내용이 이제 자기 것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흐뭇한 표정을 웃고 있어. 그래서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다음에 부단하게 시행착오. 지금 이제 많이 틀려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안 써지는 당연한 거고 시험장에 가서 잘 써야지. 뭐 지금 잘 쓰면 뭐 할 거야. 지금 잘 쓴다는 게 남들 자만에 빠져가지고 좀 뭐 남아있는 시간에 집중을 못해서 결과도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틀려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족한지 느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도 뭐 8번 같은 일반의 지식을 물어보는 게 2015에서 총론 통합교과뿐만 아니라 국어하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에. 그래서 지금 얘기했지만은 2015 1학년에 교과서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 체계에 있는 거를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문제가 언급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1주차 지금 서머리 나눠준 거 한번 보세요. 서머리. 그러니까 통합교과에서는 뭐 올해 나올 만한 게 내용 체계가 이제 가장 유력하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서머리 프린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통합교과에서 만약에 틀리면은 통합교과에서 바른생활 1점, 슬기로운 생활 1점, 즐거운 생활 2점인데 통합교과에서만 1점이 깎이면은 그냥 단순히 1점이 깎이는 게 아니라 경쟁자에 비해서 2배로 타격을 받는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실수해서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그 타격이 크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과에서는 다 맞춰야 되고 좀 이렇게 뭐 문자 진술하는 거라든지 수학과에서 수식을 뭐 표현한 문제라든지 해서 수학하고 과학과에서 어느 정도 뭐 반타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교과는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는 그다음에 워낙 그 응용의 빈도가 크니까 예측이 생각보다 좀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반타작한다 생각하고 이걸 제한 나머지 교과에서 다 맞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1차 성적이 100% 안으로 들어야지 100% 안에 들어야지 2차 시험에서 여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불확실 정도가 크거든. 그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수업시라든지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정성적 평가, 여기는 정양적 평가고, 여기는 정양적 평가고, 여기는 정성적 평가니까 여기에서는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매 해마다 또는 교육청마다 그다음에 편차가 더 크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잘못 평가위원 잘못 만나면은 잘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또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에서 정양적 평가. 그래서 정성적 평가에서 최대한 점수를 높게 끌어올리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게 뭐 3월 발령, 6월 발령, 9월 발령 둘째 치고 여기는 정량적 평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운이 좀 안 좋으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1차에서 좀 부족해 2차에서 뭐 만회를 하면 될 거 아니냐. 나만 만회를 하겠어? 다 만회를 하려고 하겠지. 그러면 이때 1차 끝나고는 뭐 죽기 살기로 이제 뭐 다 4명, 5명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단기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내용 체계 보면은 5페이지 보면은 서머리에서 왜 프린트 없어? 봤다. 시험 보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오늘 뭐 답안지 안 써진다 해가지고 너무 승질내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내용이 막 고차원적으로 뭐 이렇게 뭐 심도 있는 내용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다음 너 때 좀 이제 재치를 좀 발휘하거나 어느 부분에 집중할 건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수험 전략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전략에 대한 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전략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포괄적인 개념이 이제 수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다양하다는 건 뭐냐면은 방법이 다양하다는 말은 교과별로 접근 방식이 이제 다양하다라고 봐야 돼. 교과별로 접근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얘기했던 이해의 표현화 기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해 기능하고 표현 기능을 이걸 연결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고. 왜냐하면 1차에서
1차에 성적이 안 나오면은 2차에서 좀 나오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2차는 뭐 지도안이라든지 수업 실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도안 짤 때 마찬가지 수업 모형이나 내용적인 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1차에서 지식적인 면이 부족한 사람은 2차에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내용이 어느 정도 각 교과별로 뭐 주지교과에 대한 뭐 국어, 도덕, 사회, 수학과학에 대한 주지교과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잡혀야지 학습 목표에 따라 지도안을 작성해서 그다음에 뭐 내용을 충실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해한 내용이 좀 부족하면 표현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지금 임용고시에서의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 전략을 누가 빨리 알고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얘기죠. 거의 보면은 학습 능력이나 뭐 인지 능력 다 비슷비슷해 고만고만하다고 다. 누가 이걸 효율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무조건 외운 사람이 있어. 그다음에 난 아직까지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좀 안 됐으니까 좀 더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겠다라고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불안감이 언제까지 가냐면 시험 전날까지 가. 그래서 시험 전날까지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불안감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이게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그다음에 이 시행착오를 그다음에 겪어야지 이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다음에 한 단계를 거쳐야지. 이렇지 않고 무조건 외우면은 나중에 절대 안 써져. 그래서 이것도 쓰기도 이것도 하나의 그다음에 스킬 기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능이기 때문에 많이 써보면은 이 기능이 향상이 돼요. 이게. 그래서 거짓말 오답인 것도 그럴듯하게 정답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얘기했던 게 라이팅인지 하나의 스킬입니다. 많이 써봐야지 그다음에 이게 실력이 되는 거지. 외운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특히 이제 총론 창제 통합교과는 2015가 올해 처음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교과서 지금 없단 말이야. 지도서도 없고. 그러니까 접근하기 어렵긴 한데 그러면은 그다음에 작년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패턴을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그다음에 가로넣기 하는 거라든지 뭐 설명하라, 옳지 않은 바를 수정하라는 정도로 이제 보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서머리 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뭐 대주제가 8개가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대주제, 소주제, 내용 요소, 기능은 같은 틀인데 2015에서 새롭게 추가된 게 일반화된 지식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일반화된 지식이 새롭게 추가된 2015에서 올해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게 총론, 창체, 통합교과, 국어, 수학이니까 거기까지 국가 수준에 있는 일반화된 지식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것은 거의 대동소이한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봤던 문제 8번 문제에서 마을, 우리 동네 대주제가 마을이죠. 그다음에 소주제가 우리 이웃입니다. 그다음에 소주제가 우리 이웃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그다음에 관련이 됐고, 그다음에 밑에 나에 해당들은 뭐 직업카드 분류 기준 정하기, 그다음에 직업카드 뭐 분류하기라고 얘기가 됐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다음에 그 우리 동네 거기 일반지 두 번째 나와있죠. 내가 생활하는 동네에는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슬기로운 생활의 내용 요소에서 직업입니다. 이게 직업. 그래서 그러니까 바슬즈를 뭐 가로넣기 하는 문제 가장 전형적인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면은 지금 5페이지에는 여기 내용 체계를 거의 몇 번 읽었는데 출제위원들이 이건 상인지적으로 생각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추상적으로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추상적인 거잖아. 내용 체계는 추상적인 거고, 지금 8번에 있는 뭐 나에 있는 분류 기준 정하기, 그다음에 카드 분류하기, 이런 구체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주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주고, 이 수업 사례에 해당되는 추상적인 국가고시 교육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얘만 가지고도 뭐 낼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이게 그다음에 실제적인 문제라 보기 어려우니까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주고 이 수업 사례에 해당되는 그다음에 고시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대표적인 수험 전략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 교과가 다 마찬가지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는 것들은 이거 지금 내용체계에 관련된 문제인데, 내용체계 관련된 문제인데, 내용체계와 관련되는 거는 전 교과에서 다 중요하다고 봐야지. 내용체계와 관련되는 거는. 그래서 뭐 국어과도 나와서 문제가 주지교과를 얘기하면은, 그다음에 국어과, 뭐 도덕과, 그다음에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 실과, 뭐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영어과에서 전교과가 다 내용체와 관련됩니다. 중요한 게.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체육과에서는 경쟁활동에서 뭐가 나왔었지? 작년에 나왔던 게 체육과에 가로놓기 했던 게 게임 전략을 가로놓기 했던 게 나왔었잖아. 그 같은 내용 체계에 대한 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봐서 거의 외울 정도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게임 전략 EM이 창의적 적용이 있었잖아. 이게 게임 전략 EM 창의적 적용에서 뭐 가로놓기 하는 거라든지 자전거 타기 해가지고 가족사랑 가로놓기 했던 거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뭐 이술과도 마찬가지죠. 주제 표현, 표현 방법, 그다음 조용해서 원리를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발상이 뭐 해당되지? 발상이 주제 표현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작년에 직접 교수법이 표현 영역의 어떤 하위 요소와 관련된다. 미술과 직접 교수법은 표현 영역의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용해서 원리 중에서 표현 방법이지. 뭐 조각할 사용 방법, 뭐 차를 이용 방법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했던 게 머릿속에는 뭘 갖고 있었냐면은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그다음에 수업 사례를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추상적인 그다음에 국가고시 교육과정이라든지 추상적인 그다음에 개념을 지금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왔던 뭐 사회과에서 뭐 도해력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총론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응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도해력을 설명하라는 문제는 예전의 문제고, 지금은 얘를 물어볼 때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바로 물어본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 전략 잘 생각해 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출제위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 자체를 인식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인지사고입니다. 이 자체를 인식하는 건 인지사고인데 이거를 적용을 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그다음에 인지에 대한 인지에서 이거는 상위 인지적 사고를 그다음에 측정하는 평가라고 봐야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 수업 사례에 대한 기준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상인지와 관련되는 문항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해당이 돼. 그러니까 뭐 과학적 원리를 얘를 설명하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인지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주고 여기를 물어본 건 이거는 메타인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했던 게 임용고시 수업 전략의 첫 번째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지금 책을 보는 거하고 이걸 모르고 책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게, 그다음에 오늘 써지는 사람이 비정상적이라고 봐야 돼. 잘 안 써진다고. 안 써지는 게 정상적인 거고, 저런 형태로 나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게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론하고 창의 체험 활동하고 통합교과에 대한 부분이 시험 범위가 지금 바뀌었어요. 2015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뭐 통합교과가 얘기가 나오니까 2009에서 2015로 바뀌는데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게 지금 보이는 내용체계입니다. 내용체계와 관련돼서 내용체계 중에서도 일반화 지식에 대한 게 새롭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추가된 부분을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뭐 총론하고 창체는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된 거지. 생각해봐. 총론 창체 가지고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시험 범위에서 10페이지에서 지금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뭐 사소한 문제, 뭐 실천을 가로놓게 하는 문제인지 사소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2009에 2015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시작이 된 게 핵심 역량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접근하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1차하고 2차로 제시가 됐을 때 1차는 그다음에 정량적 평가고 2차는 정성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중에 좀 그다음에 불확실하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덜 불확실하다는 여기도 뭐 사람이 실점하긴 한데 여기는 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최대한 그다음에 뭐 150%를 뽑는다 하면은 뭐 작년 기준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탈락자 한 명도 없었어. 1차에서는. 그러니까 뭐 140%, 150%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안한 거지. 여기 1차에서 뭐 50%, 60% 안에 들은 사람들의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1차에서 이제 150%가 이제 그다음에 뽑는 거니까 그다음에 150%가 뽑고 뭐 급간에 따라서 뭐 30%, 50%, 일단 70%, 이제 90% 이렇게 제시가 되면은 적어도 이 안쪽으로 위치를 해야지 2차도 좀 그다음에 그 2차 시험에 응시할 때도 좀 불안감이 덜지. 90% 밑에서 150%, 90에서 150% 사이에는 점저적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필터링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90에서 150% 사이를.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심적 단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내용 체계표에 있는 거는 얘기했던 게 이 단어를 물어보는 게 내용 체계표나 지도 총론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쓰면은 그다음에 여기 안을 충분히 이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왔을 때 오늘 온 보람을 느끼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뭐 하루에 뭐 10시간, 20시간 공부하면 다 외웠는데 안 써져요. 당연히 안 써지지. 왜냐면 인간의 인지라는 게 이해와 표현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안 돼. 알고는 있는데 쓰지는 못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죠. 뭐 2-3달만 바짝 노력을 하면 돼. 그래서 반복하고 많이 써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나중에 잘 써져.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 거짓말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지. 말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을 또 수다를 많이 떠니까 더 잘하는 거야. 남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은 말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남자 싸울 때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그다음에 언어적으로는 이기지를 못해. 많이 해봐야 된다고. 많이 해봐야지 더 이게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그래서 무조건 그다음에 많이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이 소비되는 거라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전략을 잘 생각해서 봐야 되는 거고 이 전략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얘기했을 때 교과별 접근 방식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이미 출제가 된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장애에 나왔던 개념이 중요하진 않지. 장애에 나왔던 건 다시는 안 나와.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한 전략도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러 가지 뭐 전략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겁니다. 구체적인 수업을 주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추상적인 고시 내용을 물어본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위원들의 공통적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뭐 100분, 200분의 시간을 충분히 소화하게끔 문제를 낸다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8번 같은 문제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받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뭐 얘기할 때는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된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거는 이해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을 함양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수험 전략을 어떻게 그다음에 선택을 하고 집중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일단 어, 2009와 2015에서 2015가 1학년이 시험범위고
3, 4, 5, 6, 2009가 이제 시험범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5는 지금 교과서가 지금 없다는 얘기고,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다음에 국가고시 교육과정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총론,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교과와 국어와 수학입니다. 그다음에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교과, 국어, 수학이 이제 국가고시 교육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뭐 통합교과부터 해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금방 했던 내용체계입니다. 내용체계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도 마찬가지로 내용체계인데, 내용체계가 중요하고, 여기서는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성취 기준에 대한 게 중요합니다. 성취 기준. 그래서 국어, 수학은 성취 기준에 대한 게 그다음에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뭐 총론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총론도 뭐 큰 특징이 없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는 그다음에 새롭게 추가가 되는 게 안전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생활에 대한 게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과 그다음에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뭐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체계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래서 영역 관련되는 게 한 번 안 빠지고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안전한 생활도 체험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한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안전한 생활도 나올 거고, 내용체계, 국어, 수학도 내용체계라든지 성취 기준, 특히 그다음에 이 내용체계에서 여기서 보면 일반화 지식이 있습니다. 일반화 지식을 언급한 형태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국가고시 교육과정 정도만 그다음에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3, 4, 5, 6학년의 경우는 국도사, 그다음에 수가실, 체험 영어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시험 범위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오늘 1주차 때는 뭐 처음이니까 2015 개정에 대한 게 올해 시험범위입니다. 2009는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교과는 2015에서 그다음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는 2009에서 2015로 바뀌면서 다음에 바뀐 부분이 교과의 핵심 역량, 이걸 코어 컴피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이 각 교과별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코어 컴피턴스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고, 내용 체계에서 그다음에 일반화 지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그다음에 보면은 뭐 B세트 1번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겠나 이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로 접근해 봤을 때는 각 교과별로 그다음에 접근하면서 얘기할 텐데, 그래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게 성격이나 목표는 거의 문제가 출제가 안 됩니다. 각 교과별로. 그래서 교과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용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다음에 내용 체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영역과 그다음에 요소. 그래서 미술과에서 뭐 표현 영역하면은 표현은 영역이고, 요소는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미술 원리는 요소고,
그래서 이 내용 책에 있는 거를 가로넣기 하는 형태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학년별 내용입니다. 이 학년별 내용이 이게 지금 성취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출제 이원 목적 분류표에는 이 성취 기준을 반드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취 기준을 쓰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 성취 기준과 관련되는 다음에 강론 내용, 성취 기준 관련되는 강론 내용을 그다음에 결합하는 문제가 한 70~80% 정도 된다고 봐야지. 그래서 그다음에 성취 기준 자체를 진술하는 것도 매일 문제가 나옵니다. 성취 기준 자체를 진술하는 문장으로 진술하는 것도 뭐 영어과에서도 문제가 나왔고, 영어과에서도 성취 기준에 대한 게 나왔고, 그다음에 수학과에서도 제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어과 제시하고, 실과에서도 뭐 가로넣기 했던 게 나왔고, 음악과에서 작년에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라는 것도 성취 기준이었었죠.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계속 좀 보고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용 체계표 보고, 성취 기준 읽어보고, 이거 읽어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봐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 부분이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암기가 되게끔. 가장 고차원적이고 그다음에 좀 답답한 게 그다음에 성취 기준을 쓰라는 게 가장 복잡해요. 어떤 사람들 경우는 성취 기준 이런 거는 그다음에 고려하지 않고 강론 내용만 무조건 외운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절대 그렇게는 문제가 안 나와. 얘와 관련되는 거를 연결을 시키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게 얘 성취 기준은 추상적인 거죠. 이 추상적인 것을 그다음에 가지고 물어볼 때 구체적인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거하고 추상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재장에 나왔던 국어과 강론도 뭐 배경식 가로넣기 하는 관련되는 것도 성취 기준 문제였었다는 얘기지 이것도. 그래서 성취 기준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학과는 또 뭐가 나왔었지? 수학과는 뭐 각도 활동 가로넣기 하나 나왔었잖아. 어림을 통해서 양감 형성하는 거 또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보다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긴 봤는데 이 성취 기준을 봤어. 이거 추상적으로 봤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출제위원들은 예를 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성취 기준을 답안지 끌어내기서 구체적인 3학년, 6학년 수업 장면을 갖고 오는 거니까 이게 상위 인지적으로 생각하자면 그걸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외워야 된다고. 외워서 끝나는 게 또 써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울 때는 뭐 어림 활동, 양감이라는 단어를 기억했어. 어림, 양감이라는 건 기억했어. 어림, 양감이라는 거는 기억했는데 이거를 그다음에 문장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걸 물어보는데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제시해서 이제 물어본다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뭐 교사 방법에 대한 거는 그다음에 국가 수준 고시된 거에 있는 부분도 반드시 봐야 됐고, 그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게 총론의 그 수업 모형 관련 내용입니다. 총론의 수업 모형 관련되는 부분은 반드시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수업 모형에 뭐 명칭이 있으면은 그 절차가 있고, 그에 따른 이 절차에 따른 교사 활동, 절차에 따른 교사 활동을 얘기할 때 요즘에는 여기도 물어보지만은 이 자체 교사 활동 여기를 쓰라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얘를 쓰라는 게 좀 많이 나오고, 특히 총론에서는 수업 모형 관련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번 안 빠지고 나온다는 얘기죠. 뭐 미술과에서 뭐 직접 교수법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음악과에서는 뭐 교수법 자체를 강조하진 않지만, 그래서 방법에 대한 것도 있고, 뭐 평가 같은 경우도 뭐 평가 방법, 그다음에 평가에서도 평가 방법에 그다음에 명칭 쓰라는 게 더 많이 나오죠.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실험 실기 평가라든지 그 과학과에서 이렇게 평가 방법 관련되는 게
방법의 명칭 쓰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사 방법에서 그다음에 총론의 수업 모형과 국가고시 교육과정 그다음에 내용 체계하고 그다음에 학년별 내용의 성취 기준과 강도를 연결시킨 형태 4가지 카테고리입니다. 문제가 나오는 경우. 이해하고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그다음에 총론의 수업 모형, 그다음에 평가 방법에 대한 것들이 그 4가지 포인트로 제시가 되고. 그래서 뭐 여기서 과학과에서 국가고시 교육과정의 교사 방법에 보면은 그다음에 뭐 이것도 다시 한번 다 이분법적으로 제시가 되죠. 그다음에 실험도 확인 실험이냐, 탐구 실험에 있을 때 확인 실험은 누구 중심이야? 교사 중심이고 탐구 실험은 학사 중심이다. 그래서 구성주의 관점에서 의미 구성에 가까운 거는 교사 중심의 확인 실험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탐구 실험이라는 게 그래서 문제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잘 그다음에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을 접근했을 때 우선순위를 두는 게 그다음에 얘 내용 체계에 대한 부분 금방 했던 그 통합교과처럼 내용 체계 영역과 요소를 가로넣기 하라는 문제. 뭐 일반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성취 기준을 관련되는 문제가 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업 모형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지도 총론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4가지 카테고리만 접근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없어. 과목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지금 3번째 교육과정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걸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4번째 보면은 최근에 또 나오는 그다음에 새로운 패턴이 그다음에 다음에 개념 A가 있으면은 A라는 개념과 A-라는 개념이 있고 A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B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A하고 A하고 A-의 공통점을 쓰라는 문제가 또 나오고 A하고 B의 그다음에 차이점.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라는 것도 답안 C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본 형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본 형태도 그다음에 주제교과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국어과에서도 머리 나왔고 그래서 보면은 그다음에 그 뭐 의사소통의 방법 중에서 언어적, 뭐 비언어적, 그다음에 비언어적, 반언어적, 그다음에 유창성, 뭐 정확성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본 형태인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서로 간에 대비가 되는 용어를 잘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대비가 되는 용어를 잘 기억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ALM과 그다음에 CLT에 해당이 되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얘는 그다음에 폼을 얘기를 하고 얘는 폼이고 그다음에 얘는 미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얘 주고 얘 가로넣기 하는 거나 얘 주고 얘 가로넣기 하는 거나. 임용고시 이게 10번 나왔어요. 영어에서. 이거는 뭐 스트럭처라고 해도 되고, 얘를 뭐 이제 메시지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고, M자로 시작하는 게 meaning, 메시지, form structure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얘도 마찬가지로 나왔었죠. 이것도 보면은 다이얼로그로 시작한다는 얘기고, 다이얼로그 시작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는 용어를, 그다음에 왜 문제를 내냐면은 이거는 명확하는 거니까.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정쩡하게 문제를 내면은 뭐 복수응답이 어떻고 좀 시끄러워진단 말이야. 평가하는 사이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또 신경 쓰기가 싫어한단 말이지. 괜히 문제 잘못 냈다가 막 심화서 쓰고 막 그런단 말이야. 엊그저께도 뭐 지금 뭐 교육대학교 뭐에서 교수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매스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논문, 제자들 논문, 석사 논문 해가지고 자기 연구 실적으로 막 내고. 그런 게 이제 시끄러워지면 이제 피곤하다는 얘기지, 보면은.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문제 유형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대비가 된 용어를 쓰는 형태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얘기할 수 있고, 하나만 더 보면은, 다음에, 요즘에는
그다음에 기초학력 강화가 주된 교육 시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강화의 신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예전에는 그다음에 국어 사용 능력이나 수리 기능과 관련되는 3RS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서 학습자들에게 그다음에 개념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가서 수업의 적장화를 유도합니다. 핵심 개념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게 2015 개정교육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용체계에도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소개념하고 일반화된 지식을 제시하는 게 개념 중심으로 그다음에 수업 이끌어야지 그다음에 학습의 양과 수준을 그다음에 하향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적정합니다. 그래서 이 5개념과 이 개념 중심으로 그다음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학습자 잘못된 5개념을 없애주는 그다음에 지도와 관련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5개념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뭐 전교과도 마찬가지예요. 전교과도 마찬가지인데 알다시피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입니다. 수학, 과학, 사회에서는 5개념 관련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개념과 관련되는 문제는 지금 그다음에 개념 중심으로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그다음에 관련이 돼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개념 중심으로 수업 이끌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문제 총론 창체 문제 4번 한번 보세요. 4번 한번 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대화 일부에서 가장 전형적 예입니다. 가로놓기 하는 건. 다음에 교감 선생님 있고, 그다음에 정교사, 단편적 지식 암기 일정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심적 이해 중점입니다.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그러니까 일반화 지식이 가장 높은 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핵심 개념과 일반화 지식의 심층적 이해 중점입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과 일반화 지식에 역점을 두니까 핵심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5개념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개념에 대한 게 그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이유가 그다음에 어떻게 제시가 됐는지를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식의 위계를 보면 이렇게 지식의 위계가 제시가 됩니다. 이게 높은 수준의 지식.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 지식을 평가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지식이 사실적 지식입니다. 근데 사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팩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시간과 공간에 관한 지식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다음에 수도다라는 공간적인 사실, 이게 사지식이고, 사실과 사실이 결합된 게 그다음에 개념입니다. 개념 지식이고, 개념과 개념이 결합된 게 일반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 지식이 가장 활용 가능성이 큰 지식입니다. 활용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는 전이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거를 플루트풀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얘기지. 생산적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핵심 개념 중심으로
핵심 개념하고 이 개념을 통해 학습자들이 형성해낸 일반화된 지식을 이 부분을 이 개념과 일반 지식이 2015에서 금방 했던 것처럼 2015에서 내용 체계에 지금 명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게 5개념에 대한 걸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수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실과도 마찬가지로 해서 뭐 센서에서 적외선 센서인지 그다음에 적외선 센서인지 그다음에 체험 센서인지 뭐 실과도 마찬가지죠. 뭐 센서의 종류도 여러 가지 센서의 종류를 이제 구분하는 것도 문제 나왔던 거지. 그래서 직접 체험 센서냐, 그다음에 적외선 센서냐. 그래서 얘를 주고 그다음에 바로 수정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 다 5개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개념적인 측면으로 그다음에 제시가 된다는 것도 지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 그다음에 뭐 범위에 대한 걸 금방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15로 넘어가면서 내용 체계에서 일반화된 지식과 핵심 개념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고 핵심 역량이 이제 CC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패턴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 또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구성 요소 중에서는 내용과 그다음에 방법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5개념 관련된 부분 각 교과별 접근할 때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